안녕하십니까, 각천인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부부의 사주를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분은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입니다. 각천과는 상당히 친분도 있고 이런 분인데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주로서 한번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됐는가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 사주인데요. 남자는 신묘생 갑오월 정유일 이민시에 태어났다. 우선 이 일간 정화는 저 월지 오화에서 토관이 됐죠. 자, 우리가 월지가 비견이 오면 걸록격이라고 하죠. 원래 우리가 격을 볼 때는 팔정격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럼 비견과 급전은 어떤 역할을 한다? 비견이 월지에 와서 저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걸록격, 이건 채용법을 대비할 때는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걸록격은 부모로부터 재물에 대한 어떤 혜택은 못 본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걸록격은 자수성가 이렇게 암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암기를 해도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만 암기보다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부모가 이게 부모의 자리니까 부모는 편재에 속하는데 저기에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월지에 비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편재를 그냥 극해버리는 거죠. 편재가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비견이죠. 또 우리가 살지에 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걸록인데, 그러나 걸록이 저게 월지에 왔을 때 부모로부터는 부모와 비교했을 때는 비견이 편재를 극하니까 돈이 없는 걸로 보지만 스스로가 이게 녹의 자리죠. 걸록의 자리. 당연히 부모로부터 재물을 많이 물려받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사주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오화에서 본기가 일간으로 투합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도화에서 올라갔다. 자, 오, 묘, 유, 세, 네 글자 중에서 저게 세 개의 글자가 지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주를 일반적으로 보면 천간에 보면 제, 관, 인을 천간에 투과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보면 저렇게 된 사주는 괜찮은 사주다. 그러나 그거는 각천이 늘상 얘기하지만 어떤 형태를 보고 그 명식이 천간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저런 사주가 구성이 잘 돼 있다 아니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천간에 재과민을 참여한 사주가 좋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지에 오는 형태를 봐서는 그렇지 못하죠. 이게 도화지에서 올라가는 거라. 그렇죠? 도화지는 일명 도화사를 차는 것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도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폐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제왕지에 올라앉아 있다 이 말이죠. 사주적으로 똑같이 인생에서 최고치에 올라가면은 내려와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도화를 차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사람을 많이 끌어당기는 여러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람을 내 주위에 많이 모은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요즘 그렇게 요즘 세상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도화지가 있으면 연예인으로 가는 사주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연예인은 도화를 강하게 지지에 차고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 그런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자칫하면 그 구조가 잘못되거나 대운에서 우는 맞이를 잘못하게 돼서 소위 말하는 귀신운이 닥치면 아주 흉한 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주에서 체험곡으로 운세를 한번 붙어보면, 정화는 오화의 끈을 달고 있고, 여기에 간목, 여기에 인목, 여기에 묘목, 이렇게 말하자면 끈을 달고 있습니다. 끈을 달고 있는데, 오화의 끈을 달고 있는데 다시 도우는 게 많습니다. 그럼 격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녹격이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를 물려받은 저 사람은 없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을지, 비견, 녹격을 자수성가형 사주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건 격이 일지 유군에서 올라간 저 신금 편제가 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기 간목에서 인목은 뭐냐? 먼저 간목에서 인목은, 간목이 힘이 물론 묘목에다 근을 하긴 하면 여기서 봉기가 올라가기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여기도 근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근을 가지고 있죠. 정인격이 원래 근은 여기가 더 멀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근근목으로 맞아서 힘이 없고, 여기서는 힘을 받기는 여기는 바로 근근목으로 맞아서 깨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당연히 편제 격이 됩니다. 편제는 격이 되려 그러면 생존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주에 아쉽게도 식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이 강해서, 인성, 그러니까 간목, 인목, 묘목이 강해서 식신이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와도 그 힘이 굉장히 미약하고, 지지장간에는 있습니다만 이건 그 격에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 사주는 편제격이다. 그 상대인 일간 정화는 너무 힘이 강합니다. 그렇죠? 근도 달고 있고 돕는 목이 많아서 체와 용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제가 항상 그러죠. 각천역학에서는 체와 용은 힘이 균등해야 된다. 그런데 저 체에 비해서는 용이, 소위 말하는 격용신이 힘이 너무 약하다, 많이 기울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생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웬만한 운이 와서 저 편제를 생존을 해줘도, 즉 식신 운이 와도 이 사주 정화와는 힘의 균등한 형태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화가 일간으로 올라갔는데, 저 정화가 정관, 임수하고 간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물론 자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직업군도 되는 거거든요. 저 직업이, 이 임수가 힘이 없습니다. 직업다운, 일다운 일을 말하자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못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관은 길성이다. 간합을 하면 길성은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참 직업의 변화도 많았고, 또 그 직업이 참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거나 오래 지속을 못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공망이라서 그런 게, 그래도 저쪽에 일간에 관계없이 시간의 임수나 개수는 절로공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이 사주의 전체 구조가 잘 앉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배우자성을 한번 보거든요. 배우자는 편제가 배우자 자리에 있으니까 편제가 배우자일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합하는 성 그죠? 실제 이 사람의 배우자는 화극금, 경금이 배우자입니다. 경금이 여기 앉아있어요. 그렇죠. 이 경금에서 올라온 천간에 투관된 신은 저 시간에 있는 편제가 올라와 있죠.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은 본인과 관계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주 팔자 한 글자 한 글자의 위치, 힘,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걸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해요. 와이프는 부인은 편제로 올렸는데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까? 이 인생살이에 됐을 때 저게 한 45 내지 50대 이때쯤에 이 부인은 멀리 떨어져 가게 됐죠. 그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기쯤 살아가는 시기쯤에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마누라는 저 미국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취업 형태를 취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떠나서 여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도화, 정도화, 오는 이게 묘목을 보면 정도화가 되는데 이것이 이 도화들이 일지에 있는 이거는 크게 보면 적게는 배우자성이 되지만 이게 전체는 본인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묘유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묘유충이 저쪽으로 투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화가 충을 하면 도박 이런데 몰입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생을 술, 여자, 도박 뭐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사람이 적당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도박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다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일도 있었고요.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 문제, 본인은 이렇게 올라가서 정임하고 저게 음란지향이거든요. 정도화에서 올라가는 말하자면 도화살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서는 이렇게 음란지향으로 형태를 취하니까 여자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되죠. 그건 어느 시기에 그런 일이 나요. 이게 자대운에 있습니다. 요 대운에서 이 대운이 오면 여기서 오면 자오, 묘유, 도화살이 다 들어오죠. 그래서 실제는 여기서 여기를 자유파살을 하고 자오충은 소국살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요 대운에서 이성 문제로 여기서 올라가는 임수와 합을 함으로써 이성 문제로 병의 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운 가는 걸 보면 저 정화하고 신금 편제하고의 균형을 보고 우리가 운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분은 자 정화가 신금보다가 훨씬 강합니다. 형태가 여기서 보면 어릴 때 사운으로 요때 운이 잠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진유합금을 해서 이게 편제가 강해지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토생금이 돼서 저 편제가 정화보다하고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니까 이 친구의 사주에서는 이 진토대운 17세에서 26세 요 대운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운이 됩니다. 그러고 다시 지지를 보면 목운으로 물운으로 흐르게 되죠.
그럼 모근으로 흐르면 목생화 되니까 천간에 더군다나 이 관목이 이렇게 떠 있어서 천은 동이라 그랬으니까 모근이 들을 때는 다시 저 목생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유가 좋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묘진 운에는 그랬고, 그 다음 해자축 운에는 축이 왔을 때는 잠깐 괜찮다가 그때는 또 축이 사유축의 금이 올라가죠. 그때 47세에서 한 56세 운까지는 운이 그런 대로 조금 반듯하죠. 괜찮습니다. 잘 가다가 57세 4대 운이 오므로서 여기서 자오묘 도화사를 다 까는데 자수가 오므로서 저쪽 임수가 그늘 얻어서 이성 문제가 발동을 하죠. 왜? 이게 정도화로 바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도 올라오면서 운의 생을 받아서 정도화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든, 말하자면 이성 문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 몸이 된다. 이런 와서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현재 나이로 봐서는 해대운에 왔죠. 해대운에 오면 원래 이 더운 달에 태어난 저 임수가 조구용신역을 하기 때문에 이 무운이 오면 좋아야 됩니다. 맞으면 좋은 운세로 흘러가줘야 됩니다. 왜? 조구용신이 작동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일반론적인 그 논거를, 그 이론을 뒤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해가 오면 해묘 목이 강해집니다. 거기다가 또 별수에 임수가 올라오는 거는 여기서 와서는 지지에서는 인내의 한목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게 강해짐으로써 다시 운난지 합이 동해서 이런 대운에는 우리와도 조부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간합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이, 즉 안 좋은 문제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일반론적으로 이러면 이렇다, 뭐 조용신이 작동하면 좋다, 또 아까 실제 재관인이 저렇게 천간에 되면 좋다, 그런 일반론적인 것은 지지에서 아니면 그 놓인 위치에서 어떻게 그 작동력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분의 반대역을 보면 이런 운에서 요 대운이 나빠기 때문에 이분은 공부도 말하자면 높이 못하는 거죠. 공부하는 운이 본인에게 희신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운이죠. 그리고 정인이 저렇게 강하게 앉아 있지만 여기서 오화를 보고 목생화로 힘이 빼앗기죠. 그는 달고 있었고 저쪽에 임수가 저렇게 생존을 하고 있어도 저 정인 가지고는 공부를 잘 하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적인 배우자운도 한번 볼까요? 자, 배우자운은 경자년, 개미월, 무신, 을묘년에 태어나는 이성사주인데 이 사주 역시 천간에 보면 식재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식신, 정제,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주가 무토가 해묘미 내지는 사오미 불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것은 생교를 받지만 양인의 기질로 가지고 있는 거죠. 급제니까. 양인의 기질은 가장 흉폭하고 양인의 기질이 격이 되는 분들이 내심으로는 항상 마음속에 뭐를 품고 있다? 칼을 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보기에는 연약하고 선해 보이는 그런 분이지만 실제로 언젠가는 내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무토가 이렇게 있는데 반대로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정관이죠. 정관이 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정관이 일지와 합을 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는 합을 안 하고 묘신해살을 하죠. 예. 묘신해살 귀문관살이죠, 저게. 예. 그럼 여기서 귀문관살이 천간으로 투관이 돼 있으니까 이 약한 사주가 신약한 사주가 이런 묘신해살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금에서 본기가 저렇게 멀리가 있으니까 참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빈약한 분이라 남편과 관계에서 남편이 참 사주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여성분이 오래 버티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형태가 되고 이분이 어느 대운이냐 하면 또 축대운쯤에 됐을 때 그쵸? 이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멀리 해외로 말하자면 정상적인 루트를 밟은 형태가 아닌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저 미국으로 말하자면 취업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귀국하지 않고 거기서 상주하게 되는 말씀은 참 자식과 남편을 두고 그렇게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식재간이 천간에 뜨면 참 좋다. 여기서 남편을 한번 볼까요? 이 남편이 너무 강합니다. 무토에 비해서. 그러면 묘미의 정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남편 성을 볼 때는 나한테 비해서 남편 성이 너무 강하다. 그렇죠? 관이 너무 강하니까 아까 저기는 체가 강하고 용이 약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여기는 용이 너무 강한데 체는 내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가 무토가 돕는 것도 없는데 이게 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이 본인 체에 비해서는 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과 이분의 체용의 관계로 봤을 때 또 운세 가는 걸 한번 보면 체용이 서로 많이 기울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니 피하지 말아야 돼. 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관이 굉장히 해묘미로 힘이 강합니다. 그렇죠? 강합니다. 그런데 저 관은 또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반대로 성격은 어떠냐? 너무 고지식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관격에 대해서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의 형태를 취하는 사주입니다. 제가 이 사주 명리학을 해설을 할 때 늘상 과유불급을 자주 거론을 하죠. 과유불급. 천간에 저렇게 아무리 떠도 이것이 힘이 여기서부터 신자 합의 금생술 하고 이 힘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쟤는 급제를 봐서 바로 힘이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정관은 쓸데없이 강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사주의 이 어우러짐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저 친구가 운세가 체용법으로 나쁘게 흘러갈 때면 배우자라도 운이 좋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릴 때 운은 불운이 와서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거는 부모 슬하에서 결혼하기 전이죠. 이 대운, 경진대운이 왔을 때도 여기서는 좋아야 될 것 같지만 이 진토가 와서 신자진 합수를 해서 이 식신의 힘을 끌어내려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식신 힘을 못 받죠. 이게 살아있는 동안 잠깐씩 효과를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식신은 정제보다 누구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편제를 봐야 됩니다. 편제가 지지에 식신이 편제가 천간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형태를 취하는데 그런 형태가 못 취해지죠. 그 다음 운에서 보면 계속 목운으로 갑니다. 그렇죠? 목운으로 갑니다. 이렇게. 목이 올 때는 또 본인에게는 좋지 않은 운이 되죠. 다만 해자축 물운이 올 때 요 대운에 제가 아까 그랬죠. 남편 설화를 벗어나서 해외로 갑니다. 물을 건너게 됐죠. 축이 와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본인의 생활은 그나마
숨을 좀 돌릴 수가 있죠. 근데 벌써 가족을 버리고 가족 곁을 떠나서 멀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육친을 보는 것은 남편이 너무 강한데 이 식신이 자식입니다. 자식이 삿지에 앉아 있는 거죠. 자, 경금은 자수를 깔고 밑에 깔면 여기가 12운석 삿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하나 있습니다. 언제 자식을 잃느냐? 이 대운에 있습니다. 네. 자축합 하거든요. 그럼 이게 축이 오는데 어떻게 그래 됩니까? 이게 축미충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운을 들어옵니다. 이분은 64세가 넘어서야 운이 아주 왕하게는 안 되지만 조금 힘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 자대운에는 괜찮죠. 자수가 오면은 그나마 조용신역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게 잠이 원진사를 건드리고 또 잠유형이 되고 이래서 그나마 기세적으로는 조금 괜찮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대운, 이 사람의 이 대운에 자대운에 어쩔 수 없이 부부가 헤어지게 되죠. 그 계기가 이 자식이 죽을 때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 대운을 치면 그때는 결국 죽을 때는 이 대운에 와서 그렇습니다. 여기를 건데 이 나이쯤 되면은 여기가 발동이 되니까 묘신 해살이 건드리고 저기에 경금이 영향을 받을 때 저 딸이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세상으로 가게 되죠. 참 이분 사주에서도 보면 그럼 여기서 남편은 누구냐? 이게 을목이 남편이네,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 경금이 을목입니다. 또 우리가 간합을 저기서는 정임합 간합을 봤지만 네. 우리가 간합 여기도 무게 간합이지, 그렇죠? 네. 그럼 이분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 친정 아버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친정 아버지의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강하시기는 해도 이 여성 사주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저쪽에는 음란지압으로 와서 자식이 역할을 안 해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무기합 친정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형태를 취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은 배움이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좋은 운이 와도 좋은 운이 왔죠. 4, 5 운이 나쁜 운은 아니지 않습니까? 4도 운이 불이 와서 화생토 또 4가 오면 이거는 금이 오지만 불운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형태는 되지 않지만 결국은 부모의 덕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집이 가난해서 이 말이거든요. 부모님이 돈이 없잖아요. 정제가 급제가 바로 치고 있으니까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고 일찍이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 운을 보면 인묘운으로 부를 때는 이때는 운이 이 사람으로 봐서는 최악의 운이죠. 물론 무토, 기토가 천간에 올 때도 제가 보건대는 금전적인 거는 썩 그렇게 운을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 목운이 오므로서 지금 목운은 다시 이쪽의 목운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참 힘든 운도 못 받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첫째 체용이 많이 기울어서 용이 너무 강함으로써 체가 약하니까 상당히 힘들게 구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운도 한참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이때 운이 나쁘죠. 그 다음에 이 운이 옴으로써 축미충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저것이 겁재가 되어서 겁재가 강하게 작동함으로 인해서 정제가 다 날아가는 참 운을 잘 못 받아가는 형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때문에 취업 비자로 저 미국으로 말하자면 취업 비자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간합만 무게합 저쪽에 정립합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원래 자수 밑에는 임수 개수 이렇게 기구적인 변화 작동하는 거로 보면 임수 개수가 맞지만 본기를 개수로 올리고 위토는 정을기 이렇게 배우고 있죠. 정을기.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이 기토가 18일, 정화가 9일, 을목은 3일 동안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형태를 저렇게 제가 취해놓은 이유가 저렇게 써놓으면 사주 보기에 더 용이하다. 더 쉽게 보이는 이유가 간합이 저 천간에서 간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지에도 간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간합은 없죠. 여기는 뭐가 간합이죠? 을경이 간합입니다. 그렇죠? 지지 본기에서도 간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식신이 경금이 간합이 되고 여기서 묘목이 정관이 간합이 됐죠. 그럼 정관은 이분의 신랑 남편이 되고 이 식신은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식과 정관이 이렇게 형태가 간합이 되는 형태라 안타깝게도 이 사주에서는 서방님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간합은 지지 간합도 상당히 나쁩니다. 여러분들 잘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실제로 여기서는 묘신이 해살이죠. 묘신이 여기 해살입니다. 그러나 본기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물론 이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오는 십성은 좀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무조건 하고 간합은 다 나쁘다. 그것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간합하는 이 십성이 흉성으로 나타나면 괜찮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양반, 두 부부의 사주에서 보면 저게 간합도 정관이 자식이 관은 자식이니까요. 저게 간합이 돼가지고 나쁜 형태로 투관되고 여기서도 정제가 좋은 필성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형태로 투관이 되고 여기 지지에서 간합도 보니까 정관과 식신이 간합이 돼서 그 역할을 안 하고 이 사주에 끼치는 영향은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저사주에서는 5월달에 임수는 굉장히 조용신으로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해주지를 못하고 저렇게 간합이 됨으로써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쪽에서는 간합이 여기서 무게 간합이 있는 형태, 그렇죠? 그 다음에 식재관을 천간에 다 찾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저렇게 뜨면 이 사주는 명식이 그냥 괜찮은 명식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그러한 좋은 것들 저쪽에서 재관인이 천간에 다 투관이 돼 있어도 형태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반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실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 위치가 어디에 있고 지지로부터 어떤 형태로 아니면 천간에 서로 주고받는 기운이 어떤 형태로 앉아있냐에 따라서 다 일반적으로 보는 어떤 사주의 호불호를 얘기하는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주는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저희는 각천역학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아니면 세계 어디서나 전화 상담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화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다만 이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약이 되지 않은 상태는 물론 지금 예약을 하지 않고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이것을 보시는 분도 저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사주연 정말 나름대로의 저게 있으시다면 좋은 시청을 잘 하셨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따라서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